사연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사연 뭐가 될까요? 유채한이 사연은 유채한이 사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들어오고 나서 이제 계열 주사를 하는데 제 꿈이 과학수사관이라서 경찰이 되었다가 과학수사관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과 쪽으로 가게 되면은 국어나 사회 공부를 아예 다시 해야 해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고 문과를 가기엔 또 저랑 너무 안 맞아서 내신 성적이 오히려 안 나올까봐 문과 선택 못하겠다고 생각하네요. 그렇다고 이과를 가자니 화학, 생물, 지구과학 뭐 이런 것 중에서 고민이 되네요. 이과에서 화생이랑 지생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당연히 하게 화생 가려고 했다가 요즘 화학이 너무 어려워져서 지생을 할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과학 수사관이라는 직업 특성상 물리랑 화학을 공부하는 게 이제 도움되는데 화생을 가자니 너무 어렵고 지생을 가자니 꿈이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계열 때문에 요즘 걱정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시네요. 자, 이게 여러분들 화생이랑 지생이 뭔지 모르죠? 화생, 지생 뭐냐면은 이제 수능에서 고등학생들 보는 수능에서 과학을 어떤 걸 볼 거냐 고르는 건데 그러니까 화학이랑 뭐 여러분들 배우는 뭐 철, 금, 이런 거 있죠? 막 기체 이런 거 그런 거랑 생물 뭐 인간의 구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걸 세트로 공부할까 아니면 지생 지는 이제 뭐 땅, 날씨, 바다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있죠. 그런 걸 같이 공부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이라네요. 아무래도 과학수사관이 이과를 가야죠. 진로가. 네. 이 특성상 네, 이과를 가야겠네요. 근데 아무래도 꿈을 위해서는 다시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약간 어려운 선택일 수 있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잠깐 고민일 것 같기도 해요. 아시겠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신 유치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네, 그건 이제 본인 선택에 맡길게요. 알겠죠? 그리고 요즘 지구과학이 많이 뜨고 있죠. 이번에 보니까 지구과학이 생물이랑 그 보는 사람 똑같대요. 전국적으로 이과생 25만 명이랑 25만 명이 똑같이 지구과학이랑 생물을 본대요. 그만큼 이제 어려워지겠죠. 생물은 이제 화학은 원래 그만큼 봤었는데 이제 8만 명대 8만 다 빠져나갔어.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화학은 공부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네. 대신 이제 화학을 굳이 수능으로 볼 필요까지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전. 어려우시면 알겠죠? 국어도 어렵죠. 네. 갑자기 기하급수가 늘었대요. 지구과학이. 자, 앞으로 장래에서 좀 더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유채아님이 고르신 노래죠. 이제 See You Again. 네. 가수는 위아 카리파? 맞나? 위아 카리파라는 분이 부르신 네. See You Again 틀어볼게요. 아, 참고로 이 노래는 이제 권리사 요청으로 인해서 미리 듣기만 가능하대요. 1분 뒤에 봐요. 자, 돌아왔습니다. 자, 갈 길이 멀어요. 다음 사연 볼까요? 무지개 마블링님 사연이네요. 무지개 마블링님 사연. 이번에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6월 11일에 제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 저와 제 초등학교 친구 4명이서 같이 삼산동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옥동에 살아서 삼산동까지 버스를 타면 되는데 참고로 울산 남구예요. 저희가 아는 법원 승강장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삼산동으로 가는 쪽이고 하나는 그 반대쪽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수를 해서 반대로 탄 거예요. 그래서 그쪽 방향의 종착역인 태화강역까지 갔답니다. 아저씨께서 되게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급행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버스비만으로 약 2,500원 정도 들었고 삼산동에 도착하는 데만 30분 정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탓하면서 어이없어 하는 게 지금 눈에 선하네요. 그리고 저번 주 주말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생일이 되어서
저와 둘이서 성남동에 가기로 했어요. 그때 친구가 완전 열심히 노선 보더라고요. 그때 버스를 놓친 것이 트라우마가 된 것입니다. 너무 웃겼네요. 라고 하시네요. 이게 보니까 예전에도 한번 이런 사연이 왔었어요. 약간 버스 잘못 타가지고 서로 친구끼리 욕하고 탓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사연이네요. 울산이라서 약간 지명이 좀 어렵긴 한데 생소하긴 한데 그래도 뭐 그래도 어떻게 갔네요. 저번에 그 친구는 못 갔거든요. 네. 그때 누구였더라? 어떤 분께서 그러셨는데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그랬던 것만 기억이 나요, 전. 맞아, 그랬던 적 있죠. 저도 이게 서울 처음 갔을 때 저도 이제 길을 많이 잃어가지고, 그때 이제 아빠랑 같이 갔었는데, 목표 방향 좀 반대로 간 거 반대로, 왜 도착 안 하지? 도착 안 하지?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반대로 가가지고 한 세네 정거장 갈 거를 막 20정거장 넘게 간 거예요.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네. 물론 지금은 이제 안 그러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서울 온 지가 1년 넘었죠. 네. 자, 그러면은, 아이고. 그나저나, 어떻게 또 이게 찾아갔네. 그리고 급행이 좀 비싸죠. 네. 버스 노선이 많이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1000번, 2000번, 3000번 이렇게 있어가지고 9000번까지 꽉꽉 차 있죠. 어려워. 자, 그러면은, 네. 이제, 마블링님께서 요청해주신 노래네요. 이게 방탄소년단 봄날이라고 하네요.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얘는 랩곡 아니야, 랩? 듣고 올게요. 하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사연 갈게요. 다음 네, 마블링님 노래 들었고. 꽃템님이라고 하시는 꽃템님. 꽃템님께서, 네, 올려주신 사연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여자입니다. 우재님을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번에 사연을 받으셔서 조심스레 참여해봅니다. 약간 오타가 있네요. 13살, 초등 6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점점 꿈을 확실히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근데 확실히 계속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돌을 하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엄마 아빠께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고 스튜어디스는 비행기 자주 있다 보니 추락할 위험도 있어 무섭다 생각이 들어요. 아나운서는 이제 제가 발음이 혀 짧게 나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꿈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저보다 오래 사신 우재님께 조언을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참여해봅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게 자기 꿈이라는 게 정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저만 해도 꿈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릴 땐 이제 화가 되고 싶다고 하다가 잠깐 뭐 기상학자 되고 싶다고 했다가 이제 제 유일한 이과 꿈이었어요, 기상학자가.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이제 미술 선생님이 될 거야 라고 하고 또 이제 대학교 와서는 난 이제 큐레이터 길 가야겠어. 큐레이터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또 지금 컨텐츠 기획작을 하고 있죠. 네. 저만 해도 꿈 5번 바뀌어서 5번. 근데 이 꿈 바뀌는 게 제가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직 모르겠지만은 꿈이란 건 진짜 맞습니다. 네네. 맞아. 어릴 땐 이제 어릴 때 꿈은 항상 화려하죠. 난 좀 더 특별한 삶을 살고 싶고 난 이제 나만의 이런 세상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런 꿈을 꾸곤 하죠. 물론 이제 꿈이란 게 현실로 갈수록 점점 좁아져요. 어릴 때 방대하던 꿈에서 점점 좁아지는 게 현실인데
나쁘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사실. 왜냐면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걸 무엇이고, 그런 게 뭔지 잘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만약 내가 커서까지 아이돌이나 아나운서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쪽을 공부해야죠. 혀가 짧다고 아나운서 못하는 건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재갈을 밀고서라도 연습하는 사람도 있죠. 뭐, 현실이 있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하냐라 생각하는데, 나 같은 그게 현실인데, 현실 부정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실 저만 해도 이쪽 직장이 되게, 저게 뭐야. 저 불안정한 건 뭐야. 라고 했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 끌림에 이끌려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나 어떻게 하지 하는 게 있으면은, 약간의 고민도 좋아요. 근데, 살짝, 살짝쿵에 내 끌림에 이끌려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그죠? 맞아요. 현실의 기준은 개인적인 거니까. 네. 남들이 현실을 파악해야지라고 해도, 내 현실은 이건데, 라고 말하시면 돼요. 알겠죠? 목소리 키우는 거는 방법들 다 있어요. 내가 정 못하겠다 싶으면은 멘토를 정해 멘토. 멘토를 정해가지고 네 나만의 도우미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도우미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괜찮고 이미 죽은 위인들도 괜찮고 내 친구도 괜찮아요. 너 친구의 경우에는 뭔가 밥을 사줘야겠죠? 내 꿈에 대해서 뭐라 할 권리는 오직 나밖에 없어요. 자체가 할 수 있는 것도 나밖에 없고 그죠? 자, 꽃템님께서 신청하신 여자친구 여름비 듣고 올게요. 자, 듣고 왔습니다. 아, 이게 신곡이에요. 전 이게 제가 가요를 잘 안 듣다 보니까 몰랐네. 하긴 근데 여자친구 노래 중에서 이런 게 있었나 싶었어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수록곡일 수 있잖아요. 근데 딱 틀려고 보니까 이게 앨범 커버도 막 비 내리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놀랐죠. 자, 그러면은 다음 사연 볼까요, 여러분들? 작은 리나님? 네. 작은 리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자, 그럼 또 사연 읽어볼게요. 뭐, 사연 주인공 없는 곳에서 사연을 읽어보죠, 한번. 좀 길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300일 다 돼간 남친이 있어요. 초반에는 부끄럽지만 서로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사이좋게 지냈어요. 가깝게 사는 덕분에 일주일에 2번씩 정도 만나고 연락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 점점 갈수록 연락이 적어지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나고 방학이 되고 방학이 다가오니 고등학교 준비를 시작했어요. 게다가 남친과 저는 특목고 준비생이라 다른 친구들에 비해 준비가 좀 빨라졌죠. 그러다 보니 연락도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리고 간단한 인사만요. 원서 제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2달 정도 만나지도 못했고요. 고입을 준비하면서 특히나 특목고를 같이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진짜 매우 바쁘고 잘 시간도 부족할 정도인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고 그래도 주말 연락하면은 30분 정도 떠들었다 하면 중간에 일 있다고 다녀온다고 하면서 정작 연락은 하루 이틀 뒤에 하고요. 먼저 연락하는 경우도 제가 대부분이었고요. 답장도 빠르면 반나절 늦으면 이틀 후에 왔고요. 친구들은 헤어지라고 하는데 이게 바쁜 걸 잘 아니까 뭐라 하기도 미안하고 저는 원서 제출일이 남친보다 2달 정도 늦어서 지금 여유롭지만 남친은 지금 1차 발표가 왔고 진짜 바쁜 시기거든요. 그래서 바쁜 걸 잘 알면서도 자꾸 괜시 삐치게 되고 퉁퉁거려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어떻게 남친을 선택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연락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게 안 그래도 바쁜 남친을 피곤하게 만드는 걸까요? 라고 하시네요. 이게 가끔 커플들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약간 내가 더 사랑을 많이 주는 것 같고 또 내가 더 보채는 것 같고 근데
막상 상대는 또 바쁘니까 또 이해를 하면서도 또 마음으로 이해하는데 이제 내 이성으로 안 따라주는 거죠. 막상 좀 섭섭하고 연락을 안 해주니까 난 또 괜히 또 보채고 이런 게 있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나는 좀 여유롭고 한데 나는 바쁜 걸 아니까 나는 좀 이해를 해주는데 막상 상대는 나를 생각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네 그게 좀 힘들죠. 사실 이게 연애라는 게 좀 어려워요. 저도 주변에서 연애하는 친구들 많이 봐가지고 이런 거 좀 많이 느끼는데 사실 연애라는 게 약간 서로 이해해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이제 물론 나 혼자서만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이해해줘야죠.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알고 또 이런 내 마음이 또 얼마나 좀 심상스럽지 않은가 이런 것도 이해해주고 또 나는 또 바쁜 걸 아니까 조금 더 자중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뭐랄까 참 어려워. 이게 저도 막 연애를 많이 한 건 아니라서 그냥 진짜 연애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정말 어려운데 그냥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건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고 나만 이해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억울한데 내가 이해해주면 너도 이해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죠. 이제 서로가 내가 원하는 데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고. 알겠죠? 물론 제가 리나님 입장이었으면은 전화 못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좀 너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연락 안 받아? 왜 나만 연락해? 이런 거 좀 억울하잖아요. 이게 이성적으로 보는 거랑 감성적으로 보는 거랑 좀 다르니까. 연애는 감성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중에서 이성적으로 좀 정신 차려야죠. 너무 감성적인 연애는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리나님께서 신청해주신 악동 뮤지션 다이노사우루스? 아, 그냥 다이노라 부를게요. 다이노사우르라고 읽어야 되나? 여기 있다. 이거 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 사연 볼까요? 자, 이분은 익명으로 해달라고 하시네요. 익명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네, 읽어드릴게요. 이유가 있으시니까 익명을 해달라고 했겠죠? 자, 요즘 사건, 사고가 많아서 방송에 자주 들어오지 못했는데, 사연 라디오를 한다고 영상이 올라와서 이렇게 보내봅니다. 사실 학생 신분이다 보니 요즘 시험이나 성적 같은 데 굉장히 민감해져 있고,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친구들과 트러블까지 생겨서 병원도 가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래저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어느 날부터 새벽 늦게까지 깨있으면서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조금이라도 자면 악몽을 꾸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는데 무서웠어요. 내가 미친 건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말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사실 지금도 위에서 말한 것들 다 진행 중이긴 한데 요즘 이 노래가 약간은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만약 저 말고도 힘든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봅니다. PS 우리 모두 힘내요. 재미꿀론티 라고 하시네요. 자, 무슨 사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히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가 이런 상황이다 라고만 해줘가지고 네, 막 이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시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잘 헤쳐나갈려 믿습니다. 사실 이분 사연은 제가 말씀해드리는 것보다 네, 이분이 적어주신 그 노래 듣는 걸로 여러분들 네,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네, 우리 모두 힘내요라 하시네요, 나나님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분 들려주고 싶은 노래 이거를 들려드릴게요. 자, 아마 여러분들 좀 많이 아시는 인디 그룹일 거예요. 네, 커피 소년의 힘내라고 한 노래예요. 노래 좋다. 네, 커피 소년 노래가 되게 좋죠. 제 친구 중에도 이제 커피 소년 팬이 있거든요. 걔도 이제 막 커피 소년들 앨범 사고 그러고 하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거든요. 커피 소년 노래 완전 좋더라고요. 커피 어릴 때 한 번 마시는 이후로 못 마셔서 저도 못 마셔요. 저도 마실 수 있는 커피는 유일하게 바닐라 라떼 한 잔. 아메리카노 이런 거 뭐, 너무 써가지고 못 마시겠더라고요. 사실 아메리카노 시켜놓고서 설탕 시럽 막 넣으면은 아메리카노 먹는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그냥 커피를 안 마시고 이제 카페 가면은 항상 라떼 아니면은 뭐 스무디, 쉐이크 이런 것만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찌지. 아, 그건 가능해요. 우유를 좀 탄 믹스 커피는 마셔요. 자, 그러면 다음 사연 볼까요? 다음 사연은 누가 될까요? 또 연애 사연이네요, 연애 사연. 지금 이제 이거 하면 여섯 번째죠? 연애 사연이 나왔네, 연애 사연. 또 나왔어, 연애 사연. 네, 초코 바닐라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자, 볼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 사귀고 있던 남친과의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어떻게 이런 애랑 사귀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좀 반전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남친과 100일이 되기 전 약 10일 전에 헤어졌어요. 그냥 너 싫다 등등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없이 헤어졌네요. 그때 당시는 누가 사귀고 있다 하면은 놀리는 건 당연했어요. 근데 제가 남친이 헤어지면은 죽인다 뭐 그런 이상한 소문이 퍼졌을 때도 이제 주인공이 이제 남친한테 집착을 해가지고 죽일 거다 이런 이야기거죠 주변에서. 약간 좀 장난기 심한 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배려 없는 거긴 한데 그냥 넘어가며 잘 있었는데 학생이었으니까 이제 반에 반장과 부반장이 있었어요. 네, 그랬다고 하네요. 자, 볼까 더. 근데 제가 남친이 헤어지면 아니구나 이거 그 전 거구나. 반장과 부반장이 매일 10번, 15번 정도 저한테 남친이랑 헤어져라 늘 그랬지만 참고 또 참았는데 어느 날 반장의 부반장이 남친한테까지 헤어지라고 하는데 화도 났지만 저도 근데 남친한테가 아니고 남친이 한 말이 더 어처구니 없었대요. 반장과 부반장이 헤어지라 하니까 남친은 알았어? 이러면서 곧장 저한테 오더니 헤어지자 하길래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그냥 헤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런 애랑 약 90일 정도를 어떻게 보냈는지 더 의문이에요. 놀리던 부반장은 지금 여친이랑 잘 지내고 있어서 더 화가 나네요. 네. 이런, 아니야, 아니야. 약간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남친이라고 했던 애도 막 정말 사랑하고 그랬던 거 아니었던 것 같고,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저런 감정이 있었겠죠. 막 질투라든가, 아니면은 약간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약간 악의적인 그런 감정? 혹은 이제 약간 좀 그 남자애가 좀 더, 네, 다른 사람들 심정에서는 좀 별로였다 생각했겠죠. 그래가지고 헤어지자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주변에서 했던 그런 비방적인 표현들은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 헤어졌죠.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헤어지라고 해도 아니야 나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소신을 굽히는 게 중요한데 알았어 헤어질게 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랑하지 않았다 생각해요 전. 네.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했겠죠. 오히려 잘 된 거라 생각해요.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굳이 계속 연애하는 것보다는 날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르겠죠. 그죠? 맞아, 진짜 최악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는 헤어질 때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의 감정을 싣고 더 이상 이 사람이랑 내가 설레는 그런 감정을 못 느끼겠다 이런 게 들어도 헤어질 때는 헤어질 때 나름의 그런 약간 예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순 없겠죠. 나쁘게 하지 않을 순 없죠. 왜냐면 헤어지다는 것 자체가 상대한테는 상처를 주는 행동이니까.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상대가 상대도 나도 덜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찾아야겠죠? 헤어질 때. 맞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끝맞음 끝맺음 맺을 때도 이제 아름답게 맺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딱 가슴속에 새기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런 거? 저는 예전에 네, 좀 연애 아니었는데 좋지 못하게 끝맺음 맺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아쉽게 생각해요. 그걸. 자, 그러면은 초코바닐라님께서 신청해주신 노래 되게 유명 노래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다 봐요, 전. 박효신님의 눈의 꽃 듣고 올게요. 고맙습니다. 자, 자. 벌써 2개 남았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게 빠르죠? 자, 제가 아까 노래 들으면서 하나 골라와 봤어요. 네. 자, 어디 보자. 누구더라? 네. 이번 노래는, 네. 노래라, 사연이죠, 사연. 이번 사연은 유수정님? 네, 유수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유수정님. 네. 이전에도 많이 사연 보내주셨던 분인데, 한번 볼까요? 사연. 안녕하세요, 유주님. 오랜만에 사연 라디오를 내서 너무 기쁘네요. 제가 학교에서 그림 그리는 연습을 매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컴 그림 못 그리고 손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컴 그림을 그리면 망해서 그래서 손 그림만 그리고 누구 팬아트 다 그리고 카페에 올리면 시청자가 잘 그렸다고 하트 누르고 가서 기분 좋지만 전에 제가 말했던 컴 그림, 손 그림 정말 잘하는 여동생이 너무 그림을 잘 그려서 힘드네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그 동생 따라잡기는 그 동생이 너무 잘 그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상 손글쟁이 17살 여자 학생이었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이게 약간 예전에도 사연 보내준 적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자기랑 같이 그림을 그리는데 뭐라고 하지?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는 그 동생 잘하니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지 인데 막상 내가 느끼는 감정 그게 아니라 쟤 너무 잘한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쟤 이렇게 잘할까 이런 게 먼저 드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막 같이 으쌰으쌰 해줘줬는데 막상 쟤가 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 그래가지고 질투나 이런 게 있죠. 이게 비단 그림 말고도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공부하기도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쟤는 왜 이렇게 잘할까? 되게 부럽다. 쟤는 왜 먼저 저런 데 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나도 잘하고 싶은데 나는 막상 하면 또 비교되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감정 가지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열등감이 되게 심하죠. 특히 이제 여기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인터넷에서 그림 그리고 이제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특히 이제 뭐 블로그나 트위터나 아니면은 뭐 기타 뭐 그림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있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존잘이라고 해서 존잘. 그게 약간 욕이인데, 예. 잘하는, 네, 그림쟁이 분들? 그분들 걸 보면은, 난 왜 이렇게 못 그릴까가 들겠죠. 뭐, 그거를 제가 이제 승화시켜가지고, 자기의 그림 스타일을 만들어라. 내 그림 실력을 키워라. 라고 말 안 할게요. 저도 못 그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그러라고 말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자기만의 방식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고.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건데 왜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맞아요. 부러워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모든 창작은 부러움으로부터 나왔거든요. 부러움, 이제 약간 베끼기? 이런 거에서 나온 건데, 이런 걸 부정하는 거 말이 안 되죠. 대신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되, 그게 나를 잠식해가지고 나 우울하게 만들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거죠. 어렵지만은, 저도 그러려 노력하고 있어요. 네. 저도 막 노력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그걸 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시다. 알겠죠? 자, 퍼링이 왔어요? 퍼링이 좀 바쁜 친구인데 요즘 갑자기 많이 오네. 자, 그러면은, 자, 볼까요? 이분이 보내주신 노래는 유수정님, 헤이즈 비도 오고 그래서 이거 유명하죠. 지금도 멜론 상위권에 있을걸요? 이게 나온 지 거의 3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있어. 자, 틀어볼게요. 자, 돌아왔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이네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딱 하고 노래 이제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라디오. 알겠죠? 꽃누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이에요. 꽃누님 계시나요? 꽃누님? 자, 저는 어느 한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학교 생활이 행복해요. 애들이 저보고 착하다, 예쁘다 하면서 칭찬도 해줘요. 친구들을 잘 사귄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과도 헤어질 시간 다 되어가요. 왜일까? 흑유흑유라고 하시네요. 다다음 주면은 이사를 가서 친구들과 헤어져요. 애들은 이사 간다는 소리만 하면 친구들이 마구 때리고 울먹거리면서 우는 애들도 있어요. 친구들은 헤어지는 것이 싫은가 봐요.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이 욕도 안 하고 잘해주고 더 친해졌어요. 처음에 이사 간다고 하니까 그때는 친구들도 많이 없고 오히려 더 힘들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밝고 매일매일 웃음을 주고 싸우지 않는 것이 저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가려다가 9월 달에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행복을 가지고 가려고 엄마한테 겨우 졸라서 미루었어요. 이사를 미뤘다 하네요. 그리고 이사 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 남친이요. 매일 완벽한 여자친구는 못됐고 부족했던 걸 채워주고. 그러니까 남친이 완벽했는데 여자친구는 이렇게 부족한데 그걸 채워주고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고 내 주변 사람들도
저를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줘가지고 고맙고 사랑해요라고 하네요. 이사라고 하는 게 어렵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이사를 가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시골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사를 가는 친구들이 좀 많았죠? 근처에 있는 도시로. 그리고 이제 이사라는 게 정말 그 애기들한테는 힘든 거예요. 나한테는 이제 약간 힘들게 사귄 친구들, 나랑 이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들 간신히 사귀었는데 이사 가면은 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이사 가서 이제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고 그럴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힘들죠. 사실적으로 말하면은. 왜냐면 이제 몸이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간 친구들은 다 그랬어요. 이사 가기 전까지 최대한 더 많이 지내려고 하고 또 네, 같이 지내려고 하고 그런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오랫동안 지내던 친구들이 떠나면 너무 아쉬웠어요, 저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적 있었어요? 이따가 노래 들으면서 그거 내 내가 이사간 혹은 내 친구 이사간 스토리를 한번 적어주세요. 좀 댓글에다가.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그분들 중 한 분을 제가 골라가지고 또 사연 읽듯이 해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분이 보내주신 노래가 네, Save Me. 방탄이 두 번 나오네요, 오늘. 방탄소년단의 Save Me라는 노래를 듣고 올게요. 방송 마치지는 않고 마지막으로 음악 듣고 끝낼게요. 네. 마지막 음악은 뭐로 할까? 오늘 제일 많이 나왔던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지? 이거 듣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피땀 눈물? 이거 제가 좋아하는 노랜데 이거 듣고 끝낼게요. 자, 그러면 다음 봐요 또. 내일 봬요.